지난달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72세 박명환 어르신이 홀로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이웃도 119도 곁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박 어르신은 다시 일어나 5분 뒤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맥박은 약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심장이 멈췄던 사람의 상태가 이 정도로 안정적인 건 처음 본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영상에서 봤던 단 하나의 행동을 기억해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주먹 쥐고 기침하기였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순간 어르신은 있는 힘껏 주먹을 쥐고 가슴이 떨릴 만큼 강하게 반복해서 기침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겁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예고하지 않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사람도, 그날따라 특별히 이상이 없던 사람도 갑자기 쓰러지고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심정지로 병원에 실려온 환자 중 생존율은 10명 중 1명. 하지만 그중 혼자 있을 때 쓰러진 환자의 생존율은 10명 중 0.5명. 사망률이 95%를 넘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혼자 있다면,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심장이 멈춘다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답을 오늘 알려드립니다. 심장이 멈췄을 때,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 서울대학교 심장내과 이정훈 교수는 말합니다. 이 방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생존 확률은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는 이 방법을 심장마비 생존율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5분의 정보는 심장마비가 왔을 때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생존 확률을 바꾸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인생 2막을 더 건강하게, 건강한 인생 2막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건강한 인생 2막 보내실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 계속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집에서 갑자기 쓰러진 72세 노인이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아파트 경비원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신고했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더 무서운 건 그 어르신의 사인이 급성 심장마비였다는 겁니다. 심장마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요? 응급차 부르면 되잖아. 요즘 약도 좋은데 괜찮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절반 이상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심장이 멎는 순간 의식을 잃기까지 단 10초. 곁에 누가 없었다면, 전화기를 들 힘조차 없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생의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75세 김정순 할머니, 남편을 몇 해 전에 먼저 보내시고 홀로 아파트에 살고 계셨습니다. 딸은 해외에 있고 가끔 통화만 하던 중이었죠. 어느 날 전화가 닿지 않자 이상하다며 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문을 열자 김 할머니는 거실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이미 사망한 지 3일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는 심장마비였습니다. 이 사례가 남 얘기 같으세요? 혼자 사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심장마비의 위험은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심장 근육이 노화되고 혈관에 기름이 끼면서 작은 자극에도 심장이 멎을 수 있어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으신가요? 이 셋 중 하나만 있어도 심장마비 확률은 5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60대 이상에서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안 가지고 계신 분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이런 징후가 있어도 피곤해서 그런가? 스트레스 좀 받아서 그렇겠지. 이렇게 넘깁니다. 가슴이 뻐근하거나 왼쪽 어깨가 묵직하고 턱까지 저려오는 느낌. 이게 바로 심장의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70대 환자 중 약 40%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증상이 시작된 지 오래됐는데 그냥 참았다. 주무시다 갑자기 호흡이 멈췄다. 혼자 계시다 발견이 늦었다. 모두 우리가 지금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이유입니다. 72세 이상 독거노인이 응급 상황 평균 신고 소요 시간은 약 5시간 이상, 그 사이 생존율은 절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는 새벽 3시, 자다 일어나 화장실 가다가 심장이 멎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나는 건강한 편인데 괜찮아. 전날까지 멀쩡했잖아. 하지만 심장마비는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는 하루 평균 약 60명 이상이 심장 돌연사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자입니다.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알려드릴 심장마비 전조증상 자가진단법,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생존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생명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심장마비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사례 1 고립된 독거노인의 외로운 죽음. 서울 강서구 75세 김정순 할머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사시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던 옆집 복덕방 아주머니만 연락을 주고받았죠. 어느 날 며칠 연락이 닿지 않아 방문한 아주머니는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함을 직감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홀로 쓰러진 채 이미 며칠이 지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는 급성 심장마비. 119로 구조 요청할 수도 본인이 스스로 대응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바로 고독사입니다. 생존할 수도 있었지만 시간조차 없었기에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사례 2 의료 접근 어려운 농촌 60대 부부. 경상남도 시골 68세 남편 김영호 씨와 66세 아내. 남편이 농작업 중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그런데 증상은 점점 더 강해졌죠. 아내가 119를 불렀지만 서너 개 병원을 전전하며 수술 장비 없음, 시설 부족으로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이송되기까지 5시간이 넘게 걸렸고 심장 수술 가능한 종합병원은 반나절이 지나서야 찾았습니다. 늦은 수술 끝에 숨지셨습니다. 고혈압, 당뇨, 병력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의료 접근 자체가 지연되었다는 점.
응급 상황에 구조가 하루 이상 늦어지는 것이 목숨을 앗아갑니다. 사례 3. 주변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선영 씨가 겪는 원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가슴 통증을 느끼며 차를 세웠습니다. 그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현장에 있던 지인이 즉시 응급처치를 했지만 심정지 이후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응급실 도착 후에도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숨지셨습니다. 비록 공공장소였고 구조도 빨랐지만 심장마비는 단 몇 분 내에 생존 여부가 결정됩니다. 과학자들도 놀란 속도로 증상은 악화됐습니다. 이 사례들이 주는 충격적인 진실. 혼자 계신 분일수록 발견과 구조가 늦어지며 생존 기회도 사라집니다. 농촌이나 병원 접근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응급 시스템이 지연되고 지연 시간만큼 생존율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해도 구조 지연이나 CPR의 질이 낮으면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이제 보셨듯이 심장마비는 결코 다른 집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는 사랑하는 분의 어느 날, 어느 순간에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전조 증상 타프 5 지금 바로 알아야 합니다. 1. 가슴 압박감 또는 무거운 느낌. 가슴이 짓눌리는 듯한 압박감이 대표적 전조 증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은 느낌이라 이야기하셨죠. 실제 사례 72세 이정호 할아버지는 TV를 보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요 라며 가족에게 말한 지 5분 만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 짧은 메시지를 남긴 뒤 아무 말 없이 쓰러지셨습니다. 2. 팔어깨턱 등으로 퍼지는 통증. 통증이 가슴에서 끝나지 않고 왼쪽 팔이나 어깨, 턱 또는 등으로 퍼진다면 매우 위험 신호입니다. 사례 68세 김명자 할머니는 왼팔이 묵직해 근력 떨어진 줄만 알았는데라고 생각하시다가 다음 날 병원 검사 결과 심장마비 전 단계였습니다. 3. 갑작스러운 숨참이나 호흡 곤란.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숨이 찬다거나 놀라운 정도의 가쁜 숨이 반복된다면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사례 77세 박수영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숨이 안 쉬어져요 라고 전화로 말하다가 의식 저하가 왔고 119가 도착했을 땐 이미 중증 상태였습니다. 4.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와 어지럼증. 심장마비의 전조는 종종 피로나 실신 징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반 피곤함과 다릅니다. 캐나다 연구에도 심장마비 전 피로감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례 71세 한 여성이 며칠 전부터 계속 피곤하고 머리가 핑 돌아요 라고 말했지만 정밀검사 결과 무증상 심근경색이 이미 지나간 상태였습니다. 5. 식은땀 메스꺼움 구역질. 갑자기 이유 없이 땀을 많이 흘리거나 속쓰림, 메스꺼움이 동반된다면 소화기 증상으로 판단해선 안 됩니다. 사례 74세 김영호 씨는 한밤중에 속이 메스껍고 식은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새벽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갔고 아슬아슬하게 생명을 건지셨지만 아주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이 5가지 증상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60대 이상 고령자일수록 증상이 더 미묘하게 나타나고 단순 소화불량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90%가 이 5 증상 중 일부밖에 모르지 못하며 그중 완벽히 인지하는 사람은 겨우 3%에 불과합니다. 여성이나 당뇨, 고혈압 환자는 더 비전형적인 증상을 보일 수 있음. 이 증상 중 하나라도 느끼셨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조금 참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당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족에게 알려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응급실 및 수술실에서 일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장면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어 있던 경우 이유는 단 하나, 별거 아닐 거야 라고 넘긴 겁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4세 김정수 어르신은 하루 전부터 왼쪽 어깨가 묵직하고 명치 끝이 좀 불편한 느낌이 들었지만 소화가 안 됐나? 라며 소화제를 드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던 중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과 함께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심장 근육의 80%가 손상된 상태였고 시술은 했지만 결국 심부전으로 반년 동안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김 어르신이 입원 중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병원 올 걸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그냥 체한 줄 알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심장은 미리 신호를 줍니다. 문제는 그걸 우리가 그냥 넘긴다는 겁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8세 박영자 할머니는 운동 후 갑자기 피로감이 몰려오고 왼쪽 팔이 저릿했지만 아유, 나이 들면 이 정도는 당연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TV 보다가 몸이 식은 땀으로 젖고 가슴이 조이는 통증이 왔습니다. 119에 신고했지만 도착했을 땐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응급실에서 심장 정지가 발생했습니다. 기적처럼 살아나긴 했지만 기억력 저하와 언어 장애가 남았습니다. 할머니 가족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병원에만 갔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9세 조성호 씨는 심장 쪽이 간헐적으로 뻐근하다고 느꼈지만 당시 이사 준비로 바빠서 좀 쉬면 낫겠지라며 넘겼습니다. 며칠 뒤 이삿짐 정리하던 중 호흡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났지만 무리해서 일하다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관상동맥이 100% 막힌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퇴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보낸 신호를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 신호가 마지막 경고일 줄 몰랐죠. 여러분, 심장마비는 절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전부터 신호를 줍니다. 단지 그 신호를 체한 것 같다. 근육통인가 보다. 운동해서 그런가.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순간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있으신 분, 그리고 혼자 계시는 분들은 절대 참아보자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심장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병원에 너무 늦게 와서입니다.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소화제 먹고 참다가, 진통제 먹고 버티다가 결국 병원에 왔을 땐 이미 늦은 경우 그 수많은 사례를 저는 진료실에서, 응급실에서,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혹시 심장이라고 단 한 번만 의심해 주세요. 그리고 움직이지 마시고 즉시 119에 연락하십시오. 그 결정 하나가 당신의 생명을, 가족의 미래를,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혼자 사시는 분 계신가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아들이나 딸은 멀리 살아 하루 종일 집에 나 혼자 있는 날이 많으신가요? 그런데요,
심장마비는 바로 이런 혼자 있는 순간에 우리의 목숨을 가장 빠르게 빼앗아갑니다. 병원도 가족도 아무도 없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심장마비는 통증보다 시간이 더 무섭습니다. 골든타임은 단 10분. 그 시간을 놓치면 절반 이상이 병원 도착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3가지 방법. 이것만 기억하셔도 당신의 생존 가능성은 2배,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본인을 위해 119에 미리 신고해 두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바로 119를 누르세요. 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요,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몰려오면 생각보다 손이 말을 안 듣습니다. 휴대폰을 집으려다 떨어뜨리기도 하고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일본에선 의심될 때는 미리 신고부터 하고 기다리라는 지침까지 내려졌습니다. 가슴이 조이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구급차 한 대 부탁드려요. 이 한마디만 해도 당신이 실신한 후에도 구조는 진행됩니다. 2024년 서울 강북의 한 여성 사례입니다. 73세 이모 할머니는 가슴이 쿡쿡 찌르듯 아프고 왼팔이 저리기 시작하자 TV에서 본 심장마비 전조 증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119에 전화를 걸어 아무 일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 한번 와달라고 말했습니다. 5분 뒤 현관문 앞에 구급대원이 도착했고 그 직후 할머니는 현관 앞에서 그대로 실신했습니다. 응급구조 덕분에 병원에 도착해 스텐트 시술을 받고 회복하셨습니다. 그날 5분 늦었으면 지금 이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두 번째 방법. 혼자 있을 때는 반드시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기입니다. 방금 말한 이 할머니도 마지막 순간에 다행히 현관문을 미리 열어두었습니다. 구조대가 왔을 때 현관문이 잠겨 있으면 구급대원은 바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경찰과 함께 와서 문을 강제로 열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510분은 더 소요됩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심정지 신고 후 문이 잠겨 있어 문을 부수고 들어간 사례만 무려 1,000건을 넘었습니다. 그중 39%는 이미 환자가 사망한 뒤였고 대부분이 혼자 사시는 고령자였습니다. 단 30초 현관문만 열어두었어도 그 생명은 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심장에 이상이 느껴지면 반드시 문을 열어두고 휴대폰은 몸 가까이에 두세요. 몸을 움직이기 어려우면 현관까지 가는 동안 휴대폰으로 119에 미리 신고부터 하세요. 세 번째 방법. 심장 셀프 구출법 기침 심폐소생술입니다. 이건 아직 논란이 있는 방법이지만 최후의 수단으로는 시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기침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의식이 아직 있을 때만 가능한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1. 의심 증상이 오면 즉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2. 배에 힘을 주며 강하게 헛기침을 반복합니다. 3. 이걸 2초 간격으로 의식이 있는 동안 계속하는 겁니다. 기침을 하면서 가슴 근육이 심장을 눌러주는 효과가 있어 혈류를 일시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효과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기침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직전에 아주 초기 단계에서만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상황이라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합니다. 2022년 부산에서 고혈압과 협심증 병력이 있던 79세의 강모 어르신.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예감에 의자에 앉아 기침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동시에 음성으로 119야 전화해라고 외쳤습니다. 스마트폰 AI가 반응해 자동으로 119에 연결됐고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땐 이미 반쯤 쓰러져 있었지만 병원에서 심근경색을 조기에 치료받고 퇴원하셨습니다. 이후 병원 측에서도 기침 심폐소생술이 시간 벌이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의 심장마비는 단순한 응급 상황이 아닙니다. 그건 누가 당신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당신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기회를 직접 만들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단 3가지 행동만 실천해도 살 확률은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첫째, 의심될 땐 미리 119에 신고해 두세요. 둘째, 혼자 있다면 반드시 문을 열어두세요. 셋째, 기침 심폐소생술을 기억하세요. 이 3가지는 혼자 있는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전조 증상이 너무도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숨이 조금 찼지만 나이 들어 그렇겠지. 왼쪽 어깨가 뻐근했지만 잠을 잘못 잤나 보지. 그렇게 넘기다가 어느 날 아침 뉴스에 갑작스런 심장마비 사망이라는 말로 당신의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심장마비를 막기 위한 생활 속 실천 루틴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당신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침 6시에서 9시, 기상 후 3시간. 이 시간대는 심장마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험 구간입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고 혈액 점도가 높아지며 심장이 가장 큰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루틴은 절대 갑자기 일어나지 마세요. 눈을 뜨셨다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1분 정도 가만히 누워 계세요. 그 다음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누운 후 한 손으로 몸을 짚고 서서히 앉으세요. 그 상태로 다시 1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천히 2발을 바닥에 내리면서 하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서울 구로의 76세 김영자 할머니는 평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지난해 7월 일어나자마자 가슴이 조이고 호흡 곤란이 와서 쓰러지셨습니다. 119 신고로 병원에 실려간 뒤 협심증과 부정맥 진단을 받으셨죠. 이후 병원에서는 기상 직후 혈압이 급상승해 심장에 무리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기상 루틴을 바꾸신 후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전 중 산책은 공복 NO, 햇살 YES. 심장에 좋은 습관 중 하나가 바로 가벼운 아침 산책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공복의 운동은 금물입니다. 심장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혈류가 불안정해져 심근경색 위험이 커집니다. 둘째, 햇볕을 피하지 말고 쬐어야 합니다. 아침 햇살은 우리 몸의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 심장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압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34%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73세 이호진 어르신은 신부전 진단을 받은 후 아침마다 우유 한 컵과 바나나 반 개를 드시고 햇볕 드는 공원에서 20분씩 걷는 습관을 들이신 지 1년 만에 혈압과 심박수가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오후 시간대 혈관에 부담 주는 나트륨 조심. 오후 12시 6시는 심장이 잠시 안정을 찾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때 많은 분들이 된장국, 찌개, 라면 등 짜고 자극적인 점심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위험 신호가 켜집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급격히 올려 혈관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관이 이미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짠 음식 한 끼가 심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짠 음식은 체내 수분을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하며 심장이 펌프질해야 할 혈액량이 늘어나 그만큼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75세 정미자 할머니는 나는 소금 안 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셨는데 사실 매일 끓여 드시던 국물이 하루 염분 섭취 기준의 2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심장내과에서 소금 줄이기 루틴을 받은 뒤 국은 하루 한 끼로 제한하고 국물은 마시지 않기, 나물 무칠 때 간장 대신 식초나 참기름 활용하기 등 작은 습관 변화로 6개월 만에 혈압약 용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저녁 시간, 식사 후 걷기와 수면 준비. 심장은 밤이 되면 휴식을 원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TV를 보거나 배부른 상태로 바로 눕는 경우가 많죠. 그게 바로 심장에 무리를 주는 마지막 한 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누우면 위가 심장을 눌러 역류성 식도염과 심장 압박 증상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루틴의 핵심은 식후 20분 걷기입니다. 69세 남성 권호준 씨는 협심증 시술 후 저녁마다 천천히 15분씩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습관을 만들었는데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젠 하루라도 안 걷고 자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식후 걷기는 혈당 조절, 체중 관리, 수면 질 향상까지 심장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루틴은 수면 전에 마음을 진정시키는 호흡입니다. 넷을 들이마시고 7을 유지한 후 8회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면 부교 감신경이 자극되어 심장이 천천히 규칙적으로 뛰게 됩니다. 심장병 환자 대상 실험에서도 이 호흡법은 심박수와 혈압을 안정시키고 불면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 당신의 하루가 심장을 살립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고 혈관이 굳고 심장이 지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걸 조금 늦추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기, 햇살을 맞으며 걷기, 짜지 않게 먹기, 식사 후 걷기, 잘 자기 위해 호흡하기. 이 단순한 루틴 하나하나가 당신의 심장을 살리고 삶의 시간을 더해주는 비밀 병기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아침 기상 루틴 바꿨습니다. 이제 저녁엔 15분 걷고 잡니다. 당신의 이 작은 실천이 심장을 살리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기억나시죠? 심장마비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누구에게든, 특히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도움받을 사람도
손 잡아줄 가족도 곁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 당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가슴 통증이 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심장 문제일 수 있어요. 주소는 땡땡땡입니다. 이 한마디가 생명을 구합니다. 둘째, 도움받을 준비를 하세요. 현관문은 반드시 열어두고 도어락이 있다면 비밀번호를 A 사용지에 써서 문 앞에 붙여두세요. 구급대원이 문 앞에서 기다리지 않게요. 셋째, 몸이 반응할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기침 심폐소생술을 하세요. 깊게 숨 들이마시고 세게 헛기침, 그리고 또 헛기침. 당신의 심장을 당신이 다시 밀어 넣는 겁니다. 이 3가지 잊지 마세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나는 혼자 살아서 꼭 문 열어두기 실천하겠다. 기침 심폐소생술 오늘부터 연습해 두겠다. 이렇게 지금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 작은 결심이 당신의 심장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지금 냉장고에 아스피린이 있는지, 약통에 응급 연락처가 적혀 있는지, 현관 비밀번호는 가족이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은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살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 확률은 당신의 준비로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을 더 건강하게 건강한 인생 2막이었습니다.